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소수예요, 소수. 그 프라임 넘버. 약수가 1과 나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해보죠. int i는 1부터 넘버라고 할까? 넘버는 1부터 넘버가 15까지 int f 해가지고 d는 소수입니다. int d 해놓을 거고요. 여기다가 넘버 할 거고, 여기다가는 is prime number 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한번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뭘까요? 뭐 하자는 걸까요, 이게? 여기다가 넘버를 넘겨준다면? 일단 반복문이에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15까지. 1부터 15까지 1씩 증가. 얘는 뭐 하는 건데요? 최초 이 반복문이 시행할 때 넘버는 몇이에요? 1이고 여기도 1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1은 여기 들어갈 거고 이 함수 실행 결과는 여기 들어가겠네요. 맞죠? 최초 시행 때는 1은 소수예요? 를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시행 때는 넘버는 몇이에요? 2죠. 그럼 여기 2일 거고 여기 2일 거니까 2는 소수입니다. 맞아 틀려를 여기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부터 15까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냥 반복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넘버는 한 번 실행될 때마다 1씩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1부터 15, 동시에 얘도 1부터 15까지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돌릴 때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15줄 쓰느니 이게 낫잖아요. 1부터 15까지 소수인지 아닌지. 그러면 대충 머리로 판단이 서시죠. 1부터 15까지 소수는 뭐뭐뭐뭐예요. 이거 뭐 써보면 되지.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라고 했을 때 얘 소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그러죠. 이거 애초에 안 따지는 애잖아요. 1은 소수인지 아닌지. 얘는요?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아니죠. 얘는요? 맞고 얘는 아니죠.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맞고 얘 아니고 얘 맞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에다 끼워 맞추는 함수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is prime number. 넘버를 받았을 때 return 0 일단 써놓고. 그럼 다 0만 나오겠네? 어디 갔어? i가 아니라 이거 넘버구나. 다 0만 나오겠네, 지금. 왜냐면 0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맞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끔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이 오른쪽에 있는 콘솔에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보이게끔. 이 안에 로직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소수가 맞아, 소수가 아니야를 얘가 알려줄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주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그냥 우선은 1부터 15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넘버가 1이에요. 그럼 얘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넘버가 2예요. 그럼 얘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맞다고 하면 되죠. 또 만약에 넘버가 3이라면 얘는 맞다고 해주면 될 거고, 그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될 거예요. 15까지. 근데 넘버는 한 번에 하나씩만 넘어오기 때문에 동시에 참일 리가 없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if랑 else if로 15까지 싹 다 엮으면은 일단 이 답은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17 같은 애는 처리를 못 할 거니까. 17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 이 조건만 만족하기 위한 식이어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넘버가 1 이하인 수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 맞는 말이죠. 1 이하인 수가 오면은 너는 소수가 아니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의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우리는 해결한 거네요. 이 첫 번째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통과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 맞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거 말고 전부 다 1만 나오죠. 그럼 이때부터는 나머지 거에 대한 처리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이거잖아요. 1부터 15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3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소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3 소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를 하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4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잘 뽑아낼 수 있으면 성공할 거예요. 소수인 애들이랑 소수가 아닌 애들이랑. 삼 같은 경우에는 약수 뭐뭐뭐 있어요. 1, 3이죠. 얘는요. 1, 2, 4잖아. 얘는요. 1, 5잖아요. 얘는요. 1, 2, 3, 6이고 얘는 1, 7이잖아요. 그럼 단번에 보이네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날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좀 당부하는 점은 지금 하는 과정을 코드로 어떻게 옮길 건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저는 그냥 우리말로 한국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네식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얘 약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3 나누기 뭐 해봐요? 3 나누기 1, 3 나누기 2, 3 나누기 3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거랑 이것만 약수네가 되는 거죠. 3 나누기 4는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얘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뭘 해야 돼요? 그치? 4 나누기 1, 4 나누기 2, 4 나누기 3, 4 나누기 4를 해봐야겠죠. 그래야 4의 약수가 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4 나누기 5는 필요 없잖아요. 이건 필요 없잖아. 얘를 뛰어넘는 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약수가 아닐 거니까 애초에. 지금 약수 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5 나누기 1부터 5 나누기 5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 2, 3, 4, 5, 6까지 해보면 되는 거고. 얘는요? 1, 2, 3, 4, 5, 6, 7까지 해보면 되죠. 그럼 뭐야, 그냥 1부터 나까지 나누기를 했을 때 중간에 나눠 떨어지는 놈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나까지, 그러니까 주어지는 이 수까지 나눠 봤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있잖아. 이거 얘도 없잖아요. 중간에 하나도. 얘 같은 경우는 있는 거고요. 이만큼. 얘도 없잖아요. 중간에. 이거를 어떻게 코드로 표현할까요? 이걸? 이걸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심지어 좀 더 간결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3 나누기 1, 3 나누기 2, 3 나누기 3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4 나누기 1, 4 나누기 2, 4 나누기 3, 4 나누기 4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이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니까 얘네들은.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거는 소수든 아니든 똑같이 나눠 떨어지는 놈들이잖아요. 나랑 띠든. 그죠?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해당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게 있나? 이것만 알면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봤을 때 1은 나눠봤자고 7도 나눠봤자잖아요.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수 중에서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게 있나? 이것만 보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i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i가 넘버까지 갔을 때 만약에 넘버 나누기 i를 했는데 나머지가 0이야? 그럼 너는 소수가 아니야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잘 한번 따져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답은 나왔어요. 범위 저 지금 2부터 넘버 전까지 했거든요. 1은 할 필요가 없잖아. 2부터 하면 되잖아요. 2부터 넘버도 할 필요 없잖아요. 넘버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증가하면서 이 넘버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5 나누기 2, 5 나누기 3, 5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넘버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아니겠네요, 일단. 그죠? 넘버는 3이니까요. 그러면은 3이면 i는 몇부터 몇까지 해요? 2만 해보겠네요. 왜냐면 3 전까지니까요. 3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3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2 한 번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3 나누기 2 하겠네요. 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반복문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소수가 맞네요. 4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넘버가 4예요. 그럼 얘는 거짓이네요. 넘버가 4래요. 그럼 i의 증가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부터 3까지네요. 그럼 최초 시행 때는 2고 두 번째 시행 때는 3이라는 거네요, i가. 그럼 일단 최초 넘버가 4였어요. i 뭐예요? 2죠. 참인가요? 참이면 return하고 이 함수는 끝나겠네요. 함수는 return하는 순간 끝난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왜 끝났어요, 그러면? 더 볼 필요가 없잖아요. 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4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소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중간에. 1과 나 자신 말고 약수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너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1은 애초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소수 판별기 함수는 총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너 1보다 작거나 같아? 했을 때 만약에 1이 들어왔다? 그럼 너 그냥 소수 아니야. 너 볼 것도 없어. 인 거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입국하신 거죠. 두 번째로 1 이상이 다시 1 초과인 수가 왔어. 그럼 이때부터는 따져봐야 되죠. 이때부터는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로직은 여기 있죠. 만약에 13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돌려봤을 때 얘는 중간에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너는 소수가 맞는 것 같아. 해주고 있는 거고. 뭐 한 6 같은 애가 이제 와가지고 나 소수야?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너는 1번은 통과고 2번에서 너 2가 너를 나눠 떨어지게 한다. 그럼 너는 소수가 아니야. 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눈에 보기 쉬운 방법? 보기 편한 방법 정도가 될 거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있나요? 다른 방식으로 푸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소수랑 소수가 아닌 수랑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얘 약수 보고 있어요. 3의 약수는
1, 3이죠. 얘는 1, 2, 4죠. 얘는 1, 5죠. 얘는 1, 2, 3, 6이죠. 얘는 1, 7이죠. 그럼 소수랑 소수가 아닌 수의 차이는 또 있네요. 그치? 약수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해되세요?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예요. 그게 아닌 수들은 2개 초과겠죠. 하나라도 더 있을 거니까.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카운트를 할 겁니다. 저는 카운트를 해가지고 포문을 또 돌릴 거예요. x i는 1부터 넘버까지 했을 때 넘버 나누기 i를 했는데 얘가 0이야. 그럼 넘버랑 i랑은 약수배수 관계겠죠. 이게 만약에 참이면 c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c가 2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면 1은 애초에 볼 것도 없는 거고 이건 뭐냐면 그냥 손가락 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나올 때마다 c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3이 넘버예요. 그럼 얘 약수 개수 몇이에요? 2개죠. 그럼 c는 2번 증가하겠네. 이게 2번 참일 거니까. 그죠? 지금 범위가 살짝 바뀌었어요. 1부터 3까지로. 그러니까 2개인 거죠. 얘가 2야? 그러면은 1, 2랑 얘밖에 없는 거네, 약수가. 그럼 너는 소수야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소수가 아니야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거? 1, 3, 1, 2, 4, 1, 5, 1, 2, 3, 6, 1, 7이죠. 또 있어요. 얘네들끼리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그냥 싹 다 나눠보는 거 방식 하나 있고, 약수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뭐 그래도 되고, 그것도 방식의 하나일 수 있겠고, 더하면 얘 더하면 뭐예요? 4고 얘 더하면 뭐예요? 7이고 얘 더하면 6이고 얘 더하면 뭐예요? 10? 12? 12잖아요? 얘 더하면 뭐예요? 8이잖아요? 그럼 또 나오네요,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소수의 약수의 합이 나 플러스 1. 왜냐면 나랑 1밖에 약수가 없는데. 이해되세요? 나랑 1이랑 더하면 모든 약수의 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소수의 약수의 합은 나 플러스 1이에요. 그냥 그게 아닌 놈들은 뭔가 더 섞여 있으니까 나 플러스 1 이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일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용을 해보면 썸에다가 i를 더해. 그리고
썸이 넘버 플러스 1이야? 이것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또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개일 거예요, 이것도. 요런 거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했다, 그럼 다른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죠. 그리고 이제 뭐가 더 나은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고민해보죠. 근데 얘는 이제 중간에 끝나진 않겠네요. 리턴을 그냥 해버리지 않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따져보니까. 그럼 사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리턴이 빨리 되는, 그게 그 다음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수가 커지면은 더 해야 될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 반복문이 더 돌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리턴을 해버린다면 이 함수는 거기서 끝날 거니까 그만큼 시간 절약이나 뭐 이런 게 더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한 번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정도는 해도 되는데, 혼자 힘으로 못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